SKC는 2차 섹터 주요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독보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SKC의 자회사 SK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을 전하면서 엄청난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이전 영상에서는 글라스 기판, 동박,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3개 사업부로 나누어 밸류를 합산했는데 오늘은 2025년 기준 밸류 값을 재산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글라스 기판과 동박 사업부 단 2개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자료 수집과 공학적인 이해를 위한 작업에 후반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나름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과한 부분은 걷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압축적으로 간추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주위에도 그렇고 글라스 기판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도대체 기판이 유리로 바뀌는 것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겠냐는 의견이 많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첫 번째로 대면적화에 유리한데 이는 약간의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현재 단계에서는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들어간 소재가 아니고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와 달리 2025년 데이터 처리 작업은 AI 기술력의 등장으로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더 빠르고 정보량이 많으며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고속에 신호 손실 없는 정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칩이 고밀도로 기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SKC의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GPU의 크기는 레티클 사이즈로 커졌으며 정말 큰 대면적 인터포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포저는 쉽게 기판과 칩 사이에서 신호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름 그대로 중간 매개체인데 GPU 사이즈도 커지고 적재할 칩의 개수도 많아지니 인터포저 역시 커져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전부 다 얹을 기판도 커져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글라스 인터포저도 있고 인터포저가 없는 글라스 기판 패키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저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니 그럼 그냥 대면적화 기술 필요 없고 기판을 크게 만들 것 없이 그냥 기판들을 이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나노미터의 정밀성이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징에 플라스틱 기판에서 사용하던 용접 방식의 연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칩들을 바글바글 얹기 위해 기판의 대면적화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력이고 글라스 기판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글라스 기판은 열에 강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고속 정보 처리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경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발열 문제입니다. 발열 문제는 단순히 뜨거우니 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수명과 직결되며 발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기판에 녹거나 팽창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버가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심해지면 센터 전체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전체 카톡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발열 문제를 잡는 것은 사업성을 저하할 정도로 큰 이슈입니다. 글라스 기판은 물적 안정성으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열을 받으면 휘어지는 문제를 개선하였고 첨부한 열 팽창 개수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떤 기판 소재보다도 반도체 칩과 최적으로 매칭됩니다. 세 번째로 글라스 기판은 전력 효율성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비가 싼 아시아 국가들은 몰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력 소비 비용 절감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기존 대비 30%의 소비 전력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글라스 기판 기반의 데이터 센터 초기 구축 비용이 높아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면에서 분명한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라스 코어 기판 자체가 인터포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패키징 전체 두께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패키징을 집어넣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평탄화나 고정밀 회로 설계가 용이하다는 등의 강점 등 그 밖에도 글라스 기판만의 특장점이 많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살펴봐도 개인 유저 여러분들께서는 글라스 기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 기술력이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센터에서의 고성능 기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서버 안정성, 데이터 센터의 화재 위험, 운영비 절감 면에서의 강점들을 생각해볼 때 고객사 입장에서 SKC 글라스 기판이 꾸준히 생산된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고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글라스 기판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리라는 물적 안정성은 다른 물질들은 불가능한 아주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개념 설명은 끝이 났으니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전 SKC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글라스 기판의 단가 책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단히 저렴한 플라스틱 기판도 분명 계속 사용되는 분야가 있겠지만 글라스 기판이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 글라스 기판의 경쟁자는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고 실리콘 기판입니다. 실리콘 기판은 생산 수요를 잡기가 어려워 대량 양산화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또한 비싸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즉 실리콘 기판의 약점이 가격인데 하이엔드 글라스 기판의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대 소장님께서 지난 여름 6만 제곱미터 공장 하나에 1.5에서 2조의 매출액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 계산식으로 글라스 기판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2,50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글라스 기판이 실리콘 기판보다 가진 강점이 많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글라스 기판의 단가는 실리콘 기판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심지어 유리 기판 초기 시장은 SKC 독점입니다. SKC의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글라스 코어 기판은 디스플레이, 인터포저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가격대를 보입니다. 경쟁 상대인 실리콘 기판은 고성능 반도체용으로 1제곱미터당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SKC의 글라스 기판의 제곱미터당 개별 단가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리콘 기판에 비해 글라스 기판은 물적 안정성으로 내열성과 열 팽창 개수에 있어 강점이 있으며 중간 기판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C의 글라스 기판은 이게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소비 전력, 고주파 신호 전달에 있어서도 실리콘 기판보다 강력하기에 다소 높은 2,500만원 이상의 단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요처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라스 기판 시장은 SKC가 초기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이며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향후 2-3년은 SKC가 독점합니다. 따라서 북미 빅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납품할 때 충분히 높은 수준의 단가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글라스키판 생산 캐파별로 SK 앱솔릭스의 예상 실적을 추정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화되었을 때 예상치이며 밸류 추정치는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를 적용합니다. 초고부가가치 산업인 하이엔드 글라스 코어 기판 생산의 영업이익률은 40에서 60%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SKC가 초기 시장을 독점한다는 특성상 부르는 값이 가격이기 때문에 70% 이상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적용한다면 현재 샘플 물량을 생산하는 12,000제곱미터 공장에 대한 밸류는 최대 4.5조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산하에 들어가는 6만 제곱미터 공장 한 개의 밸류는 이 계산식을 사용할 경우 12조에서 21.6조 원의 SK 앱솔릭스 시가총액 밸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장 한 개 밸류에이션이며 사측에서는 6만 제곱미터 규모 공장을 최대 4개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까지 증설할 경우 4배의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율이 잡히며 공장 가동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할 경우 최대 약 100조 원가량의 SK 앱솔릭스 시가총액 가치를 SKC 밸류에이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전 영상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공장 4개 증설 시 발생하는 8조 매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한국 기자들에 의해 주로 알려진 리서치 기관들의 향후 시장 전망치 자료는 이렇게 총 3개입니다. 마켓앤 마켓과 요래 전망치에 따르면 SKC 글라스키판 매출액 8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2034년 기준 5.7조 원의 글라스키판 시장 예측치입니다.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는 2024년 글라스키판 시장 규모가 2,400억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이니 여기에 연평균 성장률 5.9%를 적용해서 2034년 시장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현재 글라스 코어 기판 시장은 SKC에 의해 개화되는 중이며 올해 이후 몇 년간 이전 시장 규모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존 디스플레이용 유리, 글라스 인터포저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글라스 코어 기판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저는 해당 수사기관의 추정치는 산출 근거가 엉망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기관의 추정치는 단지 추정이긴 하지만 SK 앱솔릭스의 글라스키판은 매출액 8조를 달성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만은 않다는 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 논란의 동박사업부로 넘어가겠습니다. SK 넥실리스의 동박사업부는 글라스키판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하도 캐즈민이 뭐니 하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과연 넥실리스의 동박 공장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발생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해답을 2022년도 3분기 그리고 4분기 정업공장 4.7만 톤 캐파 가동 실적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22년 3분기 98% 가동 시 분기 영업이익은 약 300억 원이 발생했으며 4분기 88% 가동 시 100억 원의 동박사업부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24년도 3분기 가동률은 32.5%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근거로 하는 캐파 기준이 전부 5만 톤인 것으로 보아 이 모든 데이터는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의 신규 사업장과는 무관한 오직 한국 정읍 동박 공장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박 사업부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가동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줄어든 동박 사업부 캐파 확장 계획입니다. 과거 최초 계획을 세울 당시와 달리 지금은 소위 캐즘의 여파로 캐파 확장 계획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웹캐스팅 자료를 들어보면 SKC는 SK 넥실리스의 동박 사업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캐파 확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가용 생산 캐파도 100%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장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경영 효율화 면에서도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급격한 수요 변동이 없다면 현 시점 완공이 마무리된 말레이시아 공장과 유럽향 수요를 겨냥한 폴란드 1공장 외 추가적으로 캐파를 확장할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1공장도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니 본격 가동이 임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 밸류를 산정함에 있어 폴란드 1공장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공장과 정읍 공장까지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1만 톤 캐파만을 기준으로 밸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동박 관련된 부분 중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따로 뽑아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사측에서는 중화권 대형 고객 사양 매출이 본격화되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것이고 가동률이 크게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업공장 전력비 관련해서는 지금 워낙 가동률 자체가 적기에 비용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뻔한 소리들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 가동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 상반기 무렵 에비타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하면서도 정읍까지 포함한 전체 동박사업부 실적 턴어라운드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공장은 중화권 대형 고객사 향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높은 가동률로 열심히 동박을 생산할 것이지만 정읍 공장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정읍의 영업 손실을 합치면 결국 SK 넥실리스의 적자 구조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넥실리스가 턴어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재무구조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고 아주 각 잡고 보릿고개를 견디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다 보니 올해 카펙스 집행 또한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 역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명하게도 신규 캐파 증설은 더욱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수율 95%를 가정하고 정읍과 말레이시아를 합산한 SK 넥실리스의 밸류에이션을 산출합니다. SK 신동환 법인장님 말씀에 따르면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의 전력비는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동남아 타국가 대비 70에서 80% 수준이고 현재 이건비는 3분의 1 수준이라 말레이시아 공장 영업이익률을 2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말레이시아 공장 영업이익률을 15% 정도만 부여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동박의 단가는 이전 톤당 2,160만 원을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2,000만 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동률 60%의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SKC 전체 밸류에이션에 산입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90%의 정상 가동 상황인데 이때는 13%의 영업이익률을 부여할 시 2,4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시가총액 가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 가동이며 신동환 법인장님이 말씀하신 20% 영업이익률을 가정해서 최고의 상황을 가정하면 3,100억 원의 영업이익이며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가치를 측정하면 약 6.3조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앱솔릭스와 넥실리스의 가치를 합산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반도체 소재 분야 역시 견조한 영업이익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에 SKC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가치를 1조를 산입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포함했던 실리콘 응급제 사업부는 사측 컨퍼런스 콜이나 IR 자료들을 살펴봐도 사측에서 해당 영업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리콘 응급제는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제외합니다. SK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파는 12,000제곱미터 초기 캐파에서 나아가 올해 기대할 수 있는 6만 제곱미터를 기본 캐파 값으로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4만 톤까지 캐파 확장 계획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은 자료가 추가되는 대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SK 넥실리스의 동박 사업부는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의 밸류 값을 종합평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당장 현재 가치에 산입한다면 당분간 SKC의 전체 밸류에 따로 크게 산입할 가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적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꽤 긴 기간 동안 실적 턴어라운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측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최대로 보수적인 가정으로 동박 가치를 날려버렸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리콘 응급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글라스 기판 지분은 70.05%의 SKC, SK 앱솔릭스 지분 가치를 반영해서 지분비대로 시가총액을 절삭한 값이며 공장 하나에 대한 가장 가혹한 주장치를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SKC 당장 현재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약 12.7조 원입니다. 이는 현재 주식수 대비 주당 33만 5천 원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 넥실리스의 동박 사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산입합니다. 정읍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SK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공장 최대 확장과 가장 보수적인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분비에 따른 할인을 적용해서 같은 계산식을 사용을 하면 주당 104만 2천 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동박 사업부가 넘치는 EV 수요로 풀캐파 가동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함께 글라스 기판 사업부가 밸류에이션 평균값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표시한 바와 같이 주당 152만 원 정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보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폴란드 1, 2공장까지 산입을 하고 SKC의 SK 앱솔릭스 지분 추가 취득과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부여하는 등 훨씬 전망을 좋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낙관적인 가정치를 산출한 것으로 이 경우 약 주당 200만원가량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주가가 각각 밸류에이션 기준치에 도달할 때 혹은 요즘처럼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종목을 바꿀지 여부를 밸류 상단값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3만원의 주당 가격의 가치는 SK 넥실리스의 동박 가치가 삭제된 수준이며 캐파 확장에 따른 기대감마저 없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정말 최소의 밸류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글라스 기판 공장이 4개 규모로까지 확장된다면 주당 100에서 200만원 사이에 주가 범위는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의 가치 책정으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초기 시장을 독점하는 선두주자라는 점에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미래가치 책정에 있어 SK 앱솔릭스의 지분가치 70%를 할인할지 여부의 선택 등은 투자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다소 길었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공부 자료들을 꾸준히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데 수십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영상 한 편으로 짧게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으니 두어 번 이상 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제 자료들은 어떠한 특정 종목 매수 추천보다도 급변하는 시대에서 개인주주 여러분께서 어떠한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오직 개인 투자자분들만을 위한 알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